한방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의 고민 도착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김민준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올해 재수를 결심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긴장을 잘하고 예민한 성격이에요. 편하게 있다가도 수능만 생각하면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고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을 멈추려고 TV를 보는데 TV를 보고 나면 또 공부를 안 했다는 생각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왼쪽 손바닥이 얼얼한 것처럼 감각이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시험 볼 생각을 할 때마다 배가 아파 집중을 하기 어려운데 올해는 이 증상을 고쳐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긴장하면 배에 가스가 차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수험생의 사연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수험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있죠. 네, 시험 보려고 각종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땀이 나서 이걸 쓸 수가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대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시험을 볼 수가 없대요. 또 어떤 여학생은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생리를 시작해요. 다 망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시험지만 딱 받아들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정말로 골치 아픈 얘기죠. 자, 이런 사람은 요령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노력해야 돼요. 소심한 사람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의학에서 이것을 임사불령 또는 심지불령이라고 합니다. 소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가 안녕치 못하다. 그것을 심지불령이라고 합니다. 네. 임사불령.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치가 않고 안녕치가 않아서 긴장을 잘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대변이 마려운데 무슨 시험을 봐요. 손에서 자꾸 땀이 나는데 무슨 시험이 봐요. 신경이 쓰여서 다 번지는데 수험지가 다 좁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의학에는 분명히 임사불령 또는 심지불령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근시 안경을 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곱슬머리인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이 얇고 뾰족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무슨 드링크제를 먹는다고 그래요. 또는 무슨 알약을 먹는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비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나타나는 심지불령으로 보고 한약을 쓰는데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대충 한 달 전서부터 약을 써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를 해서 시험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 제 역할을 하고 그 약이 제 역할을 해서 제대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긴장이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사님? 네, 그것은 체질입니다. 체질이 전혀 시험 때가 돼도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코가 큰 사람이에요. 특히 코가 큰 여성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이크 딱 대면요 절대로 긴장 안 해요. 노래방 가서도요 마이크를 안 내놔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소심하지 않고 대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도 그래요. 그래서 이 대범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이런 걸 보면, 또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체질이 그런 걸 보면 체질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질적인 흠은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험생은 밤늦게 자고 또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서 이렇게 생활 패턴도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험생일수록 수험이 시험이 한두 달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년 이상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를 해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제대로 시험을 성적을 낼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생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늦게 자고 늦게까지 밥을 먹고 이러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바로 앉아서 공부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침 잘 먹고 저녁 가볍게 들고 식후에는 반드시 걷는 생활을 하면서 비위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기혈순환도 잘 되고 머리가 제대로 운행되게 해야 제대로 성적을 냈고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서 올바른 생활을 할 것. 그다음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은 집신법이라 해서 치아를 마주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시험 시간에 그런 거 해도 그거 부정행위 아니거든요. 이렇게 치아를 살짝 마주쳐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 제가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요, 육체와 정신이 안정이 돼요. 이거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집시법 한다고 세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신만 알게 해주면은요, 이 뇌를 각성시키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신경성 복통에 관한 시청자의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